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보약과 영양제. 뭐가 다를까? 그리고 언제 먹어야 효과적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영양제를 먹는 분들은 별로 없었고요. 대부분 어떤 일정한 시기가 되면 보약 한 제 먹어야겠다 이렇게 하시고 한의원에 가셔서 보약들을 드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보약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자란 세대인데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약보다는 굉장히 간단하고 깔끔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영양제들을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양제들을 드시는 걸 보면 정말 중복돼서 여기에도 이 영양소가 들어가고 저기에도 들어가고 해서 어떤 경우는 하루 섭취량을 훨씬 넘어서는 좀 편중된 형태로 섭취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맞이 DP가 이상적으로 높은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살펴보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영양제들을 드시고 있고, 특히 이제 단백질 영양소 같은 경우도 영양소의 형태로 프로틴 같은 것들을 많이 먹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 저게 흡수가 될까, 이 몸이 너무 시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이제 오늘 또 이런 주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보약과 영양제 뭐가 다를까요? 먼저 영양제는 우리 몸에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같은 어떤 부족한 영양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햇볕을 많이 쬐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 D를 좀 바깥에서 섭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채소 섭취량이 너무 부족한 분들은 비타민제를 또 섭취할 수가 있는 거겠죠. 본인에게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가를 잘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것들을 일정량을 잘 선택해서 드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왕이면 천연으로 흡수가 잘 될까 안 될까를 판단을 하셔서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드셔야 돈을 버리지가 않겠죠. 그 다음 보약은 뭘까요? 보약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모든 것들을 영양화시키는 그 기능, 원래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오장육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약은 예로부터 한의사들이 진맥을 통해서 음양, 표리, 한열, 허실 이런 진단을 통해서 처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한약, 보약도 똑같아요. 영양제처럼 본인이 남아도는 거는 깎아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들은 보충을 시키는 형태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영양제는 부족한 영양을 넣는 것이고, 한약은 몸의 흐트러진 균형을 맞추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의사니까 이제 보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정말 빨리빨리 돌아가는 시대고 간편함을 좋아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몸이 균형이 깨져 있을 때 보약만큼 좋은 게 없죠. 보약은 누구나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기 복용, 아주 짧게 이렇게 복용해도 좋은 경우는 감기를 오래 앓았다거나 병치레 후에 체력이 저하됐을 때, 특히 이제 중국같이 양 한 방이 같이 공존하는 데에서는 수술 후에는 병원에서 보약을 복용시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나 큰 행사, 결혼이라든지 입대전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우리 몸과 마음에 큰 변화가 있기 전에는 강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도 보약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출산 후에, 산 후에 회복기에 우리가 보약을 놓치는 경우들 굉장히 많아서 제가 보면 참 아쉬운데요. 여성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약체질인 분들, 본인이 아실 거예요. 체력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좀 약하거나 이제 골격이 약하거나 이런 분들은 출산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이 한 달 안에 먹는 보약은 아이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보약이고 여성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보약이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복용이 필요한 경우는요, 피로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분들,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먹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요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이 뇌에서 혈류량 소모를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따라서 이 만성 피로를 느끼는 분들, 무기력감을 느끼는 분들, 무기력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기력감을 빨리 해결하지
조절하지 않으면 또 우울이나 또 심하게는 뭐 불안까지도 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무기력함을 느끼신다면 보약을 한번 드셔보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 저하로 감기를 자주 앓거나 포진이 자주 생기거나 혓바늘이나 이런 그 헤르페스 같은 것들이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 보약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염증이 반복되는 분들, 방광염이나 질염 같은 것들을 뭐 1년에 막 3-4번씩 앓는다든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잘 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뭔가 노화가 빨리 자꾸 진행되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시게 되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우리 세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면서 건강해지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요즘 홈쇼핑에서도 그렇고 쉽게 농협 같은 데서도 세상에 십전대부탕, 그래서 농협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제가 보고 상당히 걱정이 되던데요. 보약은 예를 들어서 홍삼 하나만 달여 먹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게 본인의 몸에 그게 장기 복용을 했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반드시 한의사와 그 검진을 하신 후에 상의를 하시고 중간중간 몸을 체크해 가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약 처방은 정말 다르고 다른 거거든요. 어떤 처방에 한 가지 약이 붙으면 완전히 또 다른 처방이 되고, 또 몸의 상태가 똑같지가 않거든요. 우리 몸은 계속 외부의 자극이나 먹는 음식, 스트레스에 따라서 시시각각 몸은 바뀝니다. 저희가 이제 3개월, 6개월 한약 처방을 해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간 수치도 보고 이 사람이 현재 새로 들어와 있는 어떤 새로운 증상들이 있는지 몸의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미미하게 약 처방을 바꿔가면서 처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내 몸에 좋았다고 해서 그 처방을 계속 고집하시면서 그걸 계속 드시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의원에서 검진을 받으시고 본인의 몸에 맞는 한약 처방을 받으셔서 면역력도 올리시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